53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기업 공인중개사 갑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개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죠. 거래계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고 이때 뭐도 작성한다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갑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죠.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갑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한다. 맞아요. 지금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설명서 아니 지금 갑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거 틀린 거 없는데? 그죠? 자, 가요. 그 다음에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한다도 맞죠?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죠. 이게 틀린 거예요. 2번이 아니고 4번으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5번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한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확인 설명서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대상물부터 구분하세요. 비주거용 건물 이식입니다. 그리고 개공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 그랬고, 자, 기억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밑줄 긋고 이거 일식입니까 이식입니까? 일식이죠. 세부 확인 사항인 건 맞는데 아예 아니죠. 대신에 그럼 뭐 들어갈까? 소화전, 비상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죠?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있죠? 일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이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이 니은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재권 갑니다. 이건 실제 권리관계 안에 기재해야 되는 항목이죠. 그리고 이거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입니다. 그리고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몇 개 있다? 3개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 그 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시효취득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즉 특약 없는 토지 처분 이렇게 딱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성립하는 경우가 일단은 보면 지금 보신 게 첫 번째 물건이다 채권이다. 그리고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립하는 경우가 3개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승낙했을 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시효 취득의 경우 그리고 또 특약 없는 토지 처분 그냥 그러면 되죠. 그죠? 자기 소유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는데 그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특약이 없이 뭐가 되었다. 토지 처분이 이루어진 거죠. 이 경우에 이제 기지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3가지 경우에. 그리고 대신에 여기 이 3가지라고 보면 뒤에 토지 처분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기지권 그러면 이걸 말하거든요. 남의 땅에다가 그죠? 분묘를 설치했을 때 이런 경우는 보통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 3번째 경우 이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이 자, 이 3가지 경우는 다 인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기에다가 일단은요, 뭐다? 봉분이 존재할 것. 봉분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이 뭐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라는 건 가묘라든가 이런 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봉분과 시신 안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위는 분묘 기지, 기저 부분에다가 그 분묘를 수봉제사하는 주의 공지 그랬죠.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주변 공지까지 미친다. 주변 공지란 보통 사성까지를 얘기합니다. 이해하죠? 근데 뒤집어서 사성이 조성된 경우는 사성까지를 분묘 기지권의 범위로 한다는 말은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죠? 개별적인 항목으로 다 처리할 부분이지만 사성이 조성되었다 해서 사성까지를 당연히 그죠? 포함시키진 않아요. 일반적 경우는 포함되겠죠. 그죠? 통상의 범위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 그러니까 장사법에 의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한다고? 여기까지죠. 분묘 기지 면적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장사법이고, 기지권의 범위는 주변 공지고, 어느 게 더 넓어요? 분묘 기지권에 더 넓어요. 그죠? 그래서 장사법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료는 원칙이 뭡니까? 약정입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뭐다? 무료라는 거고. 6번 존속기간도 마찬가지죠. 죽고요. 당사자 약정이 없는 한이에요. 그럼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라는 말이고, 약정이 없으면은 분묘가 존재하고 수봉제사하는 한 존속,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존속기간 내로 제한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7번째,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고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의 권능, 신설 절대 불가, 이장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분묘를 집단으로 조성하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뭐다? 기지권 내에 기지권 내 이장은 가능하다 이렇게요. 원칙은 금지, 기지권 내 이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지권은 누구한테 속한다? 종손에게 속하고, 자 공동선조의 줄다 크세요. 공동선조의 이 말이 오면 기지권 누구한테? 종중에게 속한다. 원칙은 종손, 예외가 종중 이렇게. 그 다음에 분묘 점유는 원칙상 타주 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추정하지 않죠. 그런데 경계 착오 시에는 어디에 해당한다?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기지권에 관한 내용 이해하겠죠? 머릿속에서 일단 기지권의 성격,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제한 사유, 기지권의 범위, 존속 기간 이해합니까? 그걸 쭉 풀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알아들으셨죠? 또 나중에 보니까 뭐 기지권 뭐 어렵고 장사 등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장사법은 항상 기준을 잡을 때 있잖아요. 장사법은 뭘 기준 잡냐 그러면 이 개인 묘지를 기준 잡아요. 개인 묘지를. 그러니까 장사법에 할 때 우리가 장사법은 자 아까 그랬죠. 2001년도 1월 13일부터요.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뭐라고? 장사법이에요. 그러면 12일까지는 어느 법에서? 관습법상의 분묘 기지권에 관한 내용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장사법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2001년 1월 13일부로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 있죠.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일부터 설치된 건 남의 땅에다가 설치해가지고 2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권리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주가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철거한다는 거죠. 철거해야 되는 거죠. 권리가 인정 안 되니까. 그런데 승낙을 받았거나 요거 있죠. 특약 없는 토지 처분으로 인한 경우는 성립한다는 거죠. 얼마 동안 그러면? 장사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최장 60년까지는 존속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60년까지는 존속시킬 권리가 인정된다는 게 뭐예요? 이 현행 장사법 하에서의 기지권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장사법이다 그럴 때 일단 시효취득 인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장사법이라 그럴 때 적용될 때는 항상 뭐다? 개인 묘지를 말합니다. 개인 묘지. 개인 묘지는 뭡니까? 분묘 일기 또는 배우자의 묘지로 조성되는 경우 있죠. 이게 개인 묘지입니다. 그러면 개인 묘지는 면적이 얼마죠?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 3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근데 이 30제곱미터를 할 때 개인 묘지는 봐봐요. 원래 장사법에 할 때 분묘의 면적, 점유 면적이라는 건 분묘 기준 면적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묘 기준 면적만 얘기하는데 개인 묘지는 분묘 일기 또는 뭐다? 주변 구역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라고 이게 30제곱미터고 개인 묘지를 뺀 공설, 사설 묘지의 분묘 점유 면적이란 뭘 말한다? 분묘 기지 면적만 얘기한다. 이거.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이 분묘 점유 면적, 분묘 기지 면적만 얘기하는데 이게 한 기당 얼마라고요? 10제곱미터라는 거죠. 합장은 15제곱미터 되는 거.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 묘지를 제외하고 공설 사설 묘지의 1기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0년입니다. 30년. 그리고 30년 이래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래 이제 그 최장 몇 년이죠? 60년. 60년이 되면 이제 설치 기간이 끝나겠죠? 설치 기간이 끝나면 설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다시 몇 년? 1년 이내에는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 면적 기억하시고. 그리고 분묘를 설치할 때는 거리 제한을 받죠. 그래서 도철천, 도가 뭡니까? 철도 하천이죠. 도철천으로부터는 기본적으로 얼마냐?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있죠. 여기는 몇 메다?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요.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묘지 있죠. 개인 묘지의 경우, 그리고 가족 묘지는 개인 묘지 얼마라고 면적이? 개인 묘지 얼마라고? 30. 가족은요? 100. 예, 그러니까 소규모의 경우니까 거리가 조금 더 완화되죠. 얼마? 200m 내로 제한되고,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다 그럴 때도 이것도 500m였잖아. 그죠? 근데 개인이나 가족 묘지는 소규모죠. 그래서 얼마까지? 300m까지는 거리 제한이 완화되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300, 500이고 하셨죠? 개인 가족 묘지의 경우에 뭐다? 예외가 주어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거리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딱 그냥 지나가듯이 보면 돼요. 봉분 높이 이게 얼마죠? 이 높이가 얼마라고? 에? 그죠? 딱 보면 1m짜리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1m고 평분이 얼마입니까? 그죠? 50cm 요거. 그리고 매장할 때 우리가 이제 자연장도 놓잖아요. 그죠? 자연장 그럴 때 지면으로부터 몇 cm? 30cm요. 묻는 용기 있죠? 이 용기 가로 세로 높이 얼마겠어요? 얼마나 크기로 묻은 것 같아? 아니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맞죠?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6월 함을 들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커 보이던 것 같지? 조금해요.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게 30cm 이하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30cm 이하의 용기에다가 자연 생분해되는 용기 있죠. 전분으로 만든 거 있죠. 이게 시간 지나면 썩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6월 함 같은 데 묻어가지고 그냥 이게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나무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거 시간 지나면 그죠? 그냥 사라지는 거야. 물론 사람이 꼬박꼬박 찾아오면 나무에 뭐 이렇게 뭐 걸려 있겠지만 뭐 60년 지나면 뭐 있겠어요? 그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그죠? 집안이 좀 이때부터 쨍쨍하게 잘 살아야 이 성산도 청묘도 하기가 편해요. 한 번만 시골에 가면 산을 갔다가 막 올라가서 옆으로 저 때는 가겠는데 아마 저 밑에는 모를걸요. 아마 산에 올라서 그게 딱 느낌이 있거든요.
예, 좀 올라가서 감으로 어디로 옆으로 딱 타고 가면 거기에 양지 바른 곳에 있어. 이게 되는데 지도를 그릴 수도 없고, 그죠? 옛날에 시골에는 산이 이제 나무를 막 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대충 그죠? 밟고 다니니까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숲이 우져가지고 요새는 시골에 나무 떼입니까? 나무 안 떼지. 그러니까 완전 이거 없어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산에 그죠? 적당히 나무를 쳐줘야 되고. 근데 저희 집안에는 그런 그 선산 뭐 별개 문제니까. 근데 이게 그죠? 옛날에 저 설치했던 거는 이게 꽤 높이 있어요. 높이. 근데 제가 한번 역시 있는 집은 다르구나 생각했던 게, 저 처가에 갔더니 집이 여기 있잖아요. 시골에 있으면 딱 집이 있으면 바로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에다가 한 100m 좀 올라가나 나지막한 데 있잖아요. 집안 묘로 갖다 막 조성해 놨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따라갔는데 뭐 짜다시리 근데 어쨌든 잘 만들어 놨대요. 그래갖고 야 진짜 참 틈날 때마다 와서 보겠다 이러는데, 물론 틈날 때 가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편하대요. 이 마음도 마음인데 너무 한번 갔다 오면 막 산에 지금 아직 멀었죠? 언제지? 불찰하는 때가 언제야? 우리 아니 꼭 우리 시험 칠 때 다 돼가면 불찰하 가야 돼요. 예. 아직 한참 남았네. 아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기계 보통 이제 시끄럽다고 뭐 어른도 못하게 하는데 힘드니까 할 수가 없어. 이제 메고 가야 되는데 막 산을 갖다가 올라가는. 자 어쨌든 요거 숫자 기본적으로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장사법이 있잖아요. 장사법이 억제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묘지는 억제하잖아, 그죠? 그럼 묘지보다는 자연장이 있죠. 수목장, 자연장지 조성은 조금 더 완화돼요. 이게 원칙이야. 묘지는 억제받으니까 뭐 해야 된다? 허가사항이고, 자연장지는 조금 완화되니까 뭐다? 신고하는 거예요. 당연히 둘 다 뭐예요? 사전이겠어, 사오겠어요? 사전이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이미 조성된, 설치된 묘지나 이미 조성된 자연장지에 뭐 매장한다든지, 그죠? 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개인 묘지 같은 경우는 뭐다? 사후 신고고. 그러니까 일단 요 두 가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돼, 이것도. 자, 그러면 묘지는 억제한다. 그래서 사전 허가 대상 있잖아요, 그죠? 사전 허가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묘지입니다, 묘지. 예. 그리고 대규모의 경우 있죠. 법인의 경우에는 뭐다? 허가 사항이다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신고는 뭐야? 사전 신고는. 사전 신고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그죠? 자연장지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에 사전 허가의 반대라고 합니다.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사후 신고죠. 자, 사후 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된 묘지나 조성된 자연장지만 한다고 매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 묘지나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죠.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되면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사후 신고다 그러니까 며칠이겠어요? 매장 후 며칠? 30일 내에. 개인 묘지를 설치한 후 며칠? 30일 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 며칠? 30일 이내에. 개인 묘지는 면적 보셨죠? 얼마? 30제곱미터 뭐요? 이하예요.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구분하시겠죠? 이렇게요. 딱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걸 빼고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 묘지 빼고, 자, 가족 묘지 있죠? 그 다음에 문중 묘지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법인은 그냥 허가사항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 묘지, 그리고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장지인데 개인 빼고, 그러면 뭐요?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는 뭐다? 예, 사전 신고입니다. 구분하시겠죠? 그리고 매장 말고 개장이나 그 다음에 화장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다. 일단은 묘지하고 법인이 뭐라고요? 묘지하고 법인이 사전 허가. 그럼 법인의 반대는 뭐죠? 개인이죠. 그리고 설치된 묘지, 조성된 자연장지에 뭐다? 매장하는 경우가 사후신고입니다. 매장과 개인입니다. 그래서 묘지는 허가상,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이고, 이렇게 하면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끼워 맞추겠죠? 다시 머리 해봐요. 묘지하고 법인은 뭐라고? 허가사항이고,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면 묘지하고 법인 그랬으니까 법인의 반대가 뭐라고? 개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사후신고예요. 반대니까. 그리고 이미 설치된 묘지나 조성된 자연장지에 매장하는 건 현상을 갖다 깨뜨린 게 아니죠. 그냥 뭐 거기에 묻는 거잖아. 이미 조성된 거에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사후신고라고. 그러니까 딱 그 기준을 잡으면 되고 나머지는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은 묘지는 허가사항이고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이다 라고 맞춰서 보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그죠? 일단 그 기준만 하면 돼. 묘지는 허가사항이고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이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법인은 대규모잖아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전 허가의 반대가 뭐라고? 사후신고다. 제일 완화된 거니까. 그리고 사후신고다 그럼 숫자가 뭐예요? 30이에요. 30일,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하 미만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내용은 다 된 건데 봐요. 그러면 점유면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 금지니까 30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개인 묘지를 제외한 공설, 사설 묘지, 법인 묘지의 1기당 얼마? 10제곱미터 금지. 그러면 합장은 15제곱미터. 면적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두 개만 비교해봐요. 아래 위로. 종중은 1000, 법인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는 2000, 종교 자연장지 있죠? 4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거기 법인이자 법인, 요건 재단 법인만 얘기합니다. 법인 묘지할 때. 법인 묘지할 때 법인은 뭐라고? 재단 법인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법인 자연장지 되어 있죠. 법인이라 할 때 자연장지는 재단, 공공, 종교까지요. 재단 법인하고 재단 법인만이 아니고 공공 법인이 있죠. 그리고 종교 법인까지가 자연장지 조성이 됩니다. 법인으로. 그러니까 묘지 그럴 때는 재단 법인의 경우에 하나다 되는데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단 법인, 공공 법인, 종교 법인까지가 그죠?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은 얼마요? 몇 년? 30년. 30년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두 번째 설치 기간이 경과한 분묘 연고자는 몇 년? 1년 이내에 철거하라. 그 다음에 매장과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개인적인 거죠, 그죠? 일단은 사후 신고입니다. 며칠? 30일. 그 다음에 가족 화장 해가지고 문중 자연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뭐다? 사전 신고. 그리고 오른쪽 가족 문중 법인 묘지 법인 등 자연장지는 그리고 무연 분묘 개장. 원래 우리가 개장한다 그럴 때는 아까 사전 신고였죠. 근데 무연 분묘 개장은 사전 허가입니다. 그리고 개인 가족 묘지 설치 허가는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임목 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허가 간주 그럴 때 이거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따로 별도 허가를 요합니다. 참고로 지나가듯이 들어도 되면 너무 자세히까지 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처리 있죠. 이게 뭐냐? 무연 분묘 처리이라면 돼요. 무연 분묘. 그러니까 장사법에서는 무연 분묘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가 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행 장사법에서는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처리, 토지 소유자,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당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 자연장지를 말하고, 묘지 설치자, 연구자 승낙 없이 당의 분묘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는 당의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사항이죠. 허가받아 개장 딱 지을 거면 돼요.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그런데 개장 전에 3월 이상 통보, 즉 연구자를 알면 통보, 모르면 뭐다? 공고라는 절차를 거친 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연구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기타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억제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을 받는데 도철천 예정지로부터 얼마? 300m, 20호 이상 인가 학교 등으로부터는 500m, 그죠? 개인가족 묘지는 완화된다는 정도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치 제한되는 지역들, 이거는 딱 보면 그죠?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도법상 녹지 지역 중에서 제한되는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그랬는데 봉안시설은 가능합니다. 됐죠? 우리가 옛날에 낙골당 하는 거예요. 봉안시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주상공업지역 이런 정도. 그 다음에 7번 공설묘지, 사설묘지 등의 사전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금지입니다. 그러나 70세 이상 부부 합장 6월 이내 사망 예척, 장기 기정 내사자의 묘지 등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해하겠죠? 지금 밑에 판례가 뭐냐 그러면 기지권에 의한, 그죠? 기지권의 기속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한다? 종손에게 속한다. 그랬죠? 다만 종손이 없으면 차종손입니다. 예, 다만 신문에 근데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러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종중에게 속하는 예외. 밑에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는 처분행위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한다. 아셨죠? 요것도.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착오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까지. 자, 그래서 넘겨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기지권.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맞죠? 2번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 이전의 분묘 기지권은 존속하죠. 그리고 장사법 이후에 인정된다 그럴 때도 승낙이라든지 기지권 있죠. 이거 특약 없는 토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다만 인정돼도 그 권리는 언제까지로요? 60년이죠. 최장. 예.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맞죠? 5번째 기지권은 권리자의 의무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족하다. 그죠? 까지. 자, 토공입니다. 토공 딱 그러면 생각나는 거 확인 방식이 몇 개? 4개 있더라. 임대차 경우는 뭐한다? 생략할 수 있더라. 아셨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갑니다. 토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공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자, 밑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참고적으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개공이 확인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건 부동산 종합정보망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몇 개? 4개. 뭘 통해서 뭘 확인하는지는 나옵니다. 특히 금폐율, 용적률 상한 몇 번 나왔었고 최근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죠.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는데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즉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나 기본적 사항 있죠.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에 모든 지역 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구체적인 제한은 근거 법규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철도 보호지구, 하천구역 같이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지역지구 등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등 고시가 곤란한 경우 그 지형도면 등 고시 전에 해당 지역 그 다음에 지구 등의 지정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용 관련 계획을 별도로 뭐다? 확인해야 한다. 별도 확인을 요한다. 벽 확인도면은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고 청량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되겠죠. 오른쪽 도시지역 내외 불문하고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공부가 뭐더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2형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은 어떻게 한다?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고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 외에 모든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닌 그 거래 규제 관련 법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뭐 도로법 건축법은 뭡니까? 이용 제한에 관한 거죠. 예,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지역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제한은 근거 법규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까지. 자 그리고 자 조세 나옵니다. 보토조에서 조세했다 그러면 취득하고 뭐하고요? 세율이라 할 때 정확한 게 아니랬죠. 계략적 사항입니다. 계략적 세율. 취득 관련 조세 항목 몇 개 있더라? 3개 있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3가지가 나오는데 인지세 같은 경우에는 기재 항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 26조 갑니다. 이제 설명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 일단 보토조 꼭 기억하시고 특히 공법상의 제한은 설명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 설명서입니다. 거래 계약서 갑니다. 1항 계약은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언제입니까?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누구한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입니다. 몇 개? 3개 다. 사본만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밑에 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존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밑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옵니다. 반드시라는 부사가 들어가니까 이거 아닌 데가 아니고 개공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중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서면 정지죠. 서면 정지잖아요. 근데 딱 하나가 뭡니까? 상치입니다. 그게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계약서 저 상치죠. 자 그러면 이항한 거. 자 불러보세요. 상치 올 한 거 쭉. 또 사무소는 상대적 금지죠. 이중사무소 또 임시중개시설물
그죠? 시설물. 그 다음에 겸업. 또 육초 휴업. 그럼 지금 뭐지 금방? 아, 또 있었죠? 뭐? 이거 언제? 전속 중개 계약에서. 그죠? 그러니까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중이니까 나머지는 상치료 했죠. 또 금방 이게 뭐죠? 이중계약성.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물론 금지도 있습니다. 금지는 아직 파트 안 나왔으니까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뒤에서 여쭤볼 거야. 몇 개 했다고 지금? 7개. 이제 7개. 저 문 앞에 서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씩 얘기하고 나가기로 할까요? 못 나가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사실은 상치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왜? 상치는 동시에 뭐가 되기 때문에 업무 등이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절치예요, 절치. 절치 그 직업이 뭐였죠? 해결사, 양정이, 부대하는 거. 근데 이게 해결사, 양정이, 부대라는 게 절치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도 이어져. 형벌하고도 다 이어져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중계약서는 뭐가 포인트일까요? 상치만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보통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형벌이 따라오죠. 그래서 아까 했죠. 형벌. 자, 1대1이 있었습니다. 1대1 중에서 절치와 1대1이 뭐였어요? 이항이 하는 게 있었죠. 이항이 하는 거. 그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를 말하는 거죠. 이항이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상치와 1대1이 있어요. 뭐? 정임, 금이 그랬어요. 여기서 탁 튀지 않는 건, 지금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예입니다. 예. 금지죠?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 했어요. 아까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규정 위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만 공개하죠? 개공으로부터, 그죠? 받은 정보 왜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지정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1. 그 다음에 무슨 표? 그죠? 그죠?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1대1. 다 기억했습니까? 얘가 뭐죠? 금지? 매무, 복구하는 거. 그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왔었죠? 정보공개규정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금지행위, 이중사무소, 유사명칭, 비밀준수, 표시광고. 됐습니까? 딱 지우고 다시 물어볼 거야. 그죠? 자. 일단 상치 오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근데 이것도 나올 때 있잖아요. 잘 나오는 것만 나와요. 다 묻는 게 아니라 자주 언급되는 것만 나와요. 자, 갑니다. 이중계약서는 뭐만? 상치만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자 질문 한번 봐봐요. 기업공인회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랬죠. 끊어봐요. 사실은 이중계약서라는 한 규정이지만 나올 때는 앞에 게 더 나와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라고? 상치만 이중계약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사망.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사용 의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보면 1번에 인적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계약일, 6번에 권리 이전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러니까 기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 의무가 없다. X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무, 중개 완성 시 개공의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및 서명 날인 의무가 있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의 유무라든지 서명 날인의 의무하고 계약 효력과는 관계없습니다. 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거, 그리고 개공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 입회인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서 혹은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었던 지문들이요. 다 얘기했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도 인감 사용 의무는 없죠. 또 하나 밑에 판례 보십시오. 거래 계약서 제작성 시점에서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 계약서를 재작성함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잖아요.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거래 계약서 작성 등 분실을 이유로 재작성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작성하는 분실 등으로 인한 재작성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다시 기본 내용의 그동안의 계약서 제작성하는 시점과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상의 변화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어요.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딱 썼는데 뒤에 거래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 작성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요청하면 재작성해 줄 의무는 있어요. 재작성해 줘야 돼요. 문제는 그 과정상의 변화된 내용까지 그죠?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뭐라고 재작성하진 않아요.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보존하고 있는 설명서가 있겠죠. 계약서가.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면 돼요. 문제는 이건 뭐냐면 재작성 시점에 있잖아요. 봐봐요. 재작성함에 있어 중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 물건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다면요. 다시. 이해하겠죠? 확인 요청해가지고 이런 제한 물건이 변경됐으니까 이걸 다시 기재해달라는 거죠. 제한 물건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최소한 이 승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거나 적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이겠죠?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분실 등으로 인한 제작성의 경우고 그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변화 등을 아셨죠? 변화된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작성 시점에 뭐라고 요청해가지고 제한 물건을 다시 쓰게 됐죠. 그러면 거기에 없었던 권리가 설정됐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계약서는 개공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조금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